태양계에서는 어느 행성이든지 정확하게 계산되어진 궤도에 올라서 모두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훌륭하게 정돈된 메커니즘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행성이 1%라도 움직이게 된다면 그 균형이 깨져 파멸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걸 지금까지의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만약 태양계의 행성이 처음부터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정렬되었다거나 어떤 이유로 갑자기 배치가 바뀌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놓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대규모 배치 이동. 태양계의 행성의 위치를 바꿀 경우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가장 기묘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이 크기 순서, 즉 태양에 가장 가까운 천체가 목성이고 가장 먼 천체가 수성이라는 순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복잡한 내용은 접어두고 행성들을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중력의 대변동도 우선은 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광기 어린 완벽주의 외계인이 온 행성을 재배열하고 중력을 안정시켰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 목성이 됩니다. 목성은 현재 수성이 있는 위치, 즉 가장 근접한 곳에서 0.3 천문 단위,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0.466 천문 단위의 거리를 두고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 최대 목성의 온도는 현저하게 상승하고 태양 때문에 그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목성의 하루는 태양계 중 가장 짧아 10시간 미만인데요. 이 상황도 달라지게 됩니다. 격렬한 온난화를 동반한 자전 속도의 저하는 이 행성의 대기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와 지금보다 더 심한 폭풍이나 뇌우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목성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잃고 회색빛이 도는 거대한 구처럼 보일 거예요. 목성의 위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최소 등급의 것은 얼음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증발해 버립니다. 남겨진 먼지는 태양풍에 의해 날려집니다. 위성들은 말 그대로 금세 사라져 버릴 거예요. 더 큰 위성은 태양의 강한 중력에 의해 점차 궤도에서 밀려나 목성으로 떨어지거나 태양 주위를 도는 독립된 천체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유로파는 우선 얼음 껍질을 잃고 내부의 바다가 드러납니다. 이후 내부의 바다도 증발해버리고 작은 핵만 남겨질 겁니다. 금성의 위치에 오는 것은 토성이지만 아름다운 고리는 금방 녹아 없어져 버릴 거예요. 또한 토성의 위성도 목성의 위성과 같은 운명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비극적인 것이 타이탄의 운명인데요. 이 위성이 가진 놀라운 대기와 물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토성이 태양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탄은 춥고 태양풍의 영향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타이탄의 중력 자체는 약하고 게다가 자기장도 없습니다. 토성이 금성에 위치해 있다면 이 멋진 위성의 대기는 우주 공간으로 기화되어 없어지기도 전에 태양풍의 힘으로 날려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타이탄은 한순간에 토성을 향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지구 궤도에 안착한 천왕성. 이번에는 이 행성이 해비터블 존에 들어갑니다. 이는 천왕성이나 그 위성의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성이나 토성과는 달리 천왕성은 거대 얼음 행성, 즉 이 행성에는 대량의 암모니아와 메탄이 있다는 것이죠. 천왕성 내부에서 이 가스들은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의 상태인 초임계 유체로 존재하는데요. 우주 물리학자들은 이를 얼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얼음의 일부가 증발하면서 이로 인해 천왕성의 대기 조성도 변화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행성은 그것이 비록 원시적인 생명체일지라도 생명에게는 적합한 장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표면에 물을 담아둘 만한 충분한 크기를 가진 위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위성들은 유지될 것입니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행성 주변의 궤도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왕성에는 5개 이상의 위성이 있는 반면 이보다 훨씬 큰 수성에는 위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화성을 대신해서 태양으로부터 4번째 행성이 되는 것은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에 일어나는 변화는 천왕성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양과 행성 내부가 일부 융해함으로써 대기의 조성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해왕성의 질량은 조금 작아지지만 현재 태양에서 가장 먼 이 행성의 혹독한 바람에 악몽 같은 뇌우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해왕성의 위성 중 가장 특이한 트리톤은 현저하게 온난화됩니다. 너무 따뜻해지는 바람에 암모니아는 트리톤 표면에서 액체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유명한 어림 화산의 활동은 훨씬 더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문제로는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해왕성의 얼음 위성은 천천히 녹기 시작해 질량의 많은 부분을 잃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얼음 이외의 것으로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만은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지구는 목성의 궤도에 오르게 되어 태양의 4.95 천문 단위보다 가까워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때문에 태양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훨씬 어두컴컴한 별이 되어 열대지방의 여름의 한낮조차도 영하 70도를 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은 약 12배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계절도 눈에 띄게 길어질 것입니다. 지구는 무한히 펼쳐진 눈더미에 덮이고 해양은 전부 얼어버릴 거예요. 광합성이 불가능해져서 숲은 죽어갈 것이고 그 후 많은 동물들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바다 깊은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인류는 온실가스를 내는 등 지구를 부분적이나마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성은 지구였다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해버릴 것입니다. 현재 토성이 있는 곳에서는 금성이 공전합니다. 이 행성도 극적인 변화를 보일 거예요. 더 이상 금성 표면에서 납을 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와 황산구름은 비처럼 이 샛별에 내리게 됩니다. 대기는 부분적으로 응축되어 버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큰 압력이나 온실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금성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으로 남겠지만 이에 더해 별 표면이 깊은 이산화탄소의 바다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금성은 이산화탄소 비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순환을 동반하는 완성된 물의 영역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역시 이 물의 영역도 너무 추운 환경으로 인해 머지않아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얼어붙고 일부는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금성의 대기는 화성처럼 매우 얇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하늘 아래에는 얼음 평원이 끝없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천왕성에 위치해 오는 화성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지금 있는 대기는 모두 이산화탄소의 눈으로 표면에 쌓이게 되어 붉은 행성이라고 불렸던 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물에 의해 회색빛을 띠거나 또는 푸른빛을 띠게 될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지표에 형성되어 있는 액체의 물은 영구적으로 얼음이 되어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성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토양 안쪽에서 세균이 살아있는 영역이 남아있을 가능성조차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웠던 수성은 가장 멀어집니다. 현재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수성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가장 작은 행성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수성은 지금까지와 같은 모습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적 생명체들로 이루어진 미래의 우주 물리학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매우 높은 온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조들이 왜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 골머리를 앓게 될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금성과 수성에는 위성이 생기고 또 화성에는 더 많은 위성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성이란 아마도 그 행성들에게 부주의하게 다가온 태양계 가장자리의 소행성이나 해성을 포획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필요하죠. 즉, 이러한 행성의 이동이 일어나면 태양계는 지금보다 훨씬 황량한 곳이 되고 생명체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행성이든지 어디로든 옮기지 않은 채 모두 지금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공상 속에서만 실험을 하는 걸로 해두자고요. 행성의 정렬이라는 테마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테마에 관한 영상은 그 밖에도 다양하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화성에, 금성이 목성에, 목성이 지구의 위치에 있었을 경우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틀림없이 깊이 고찰해 볼 만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만약 찬성해 주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